사실 진짜로 교우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은요, 의외로 그렇게 뭔가 화려한 기술을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에서 제일 웃기다든지 또는 제일 리더십이 있다든지 또 뭐 제일 나선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항상 노는 친구들이 있고 어느 모둠에 가도 항상 환영받고 또 누군가랑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래 틀어져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이런저런 학교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친구들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으면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좀 힘들어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내가 막 직접적으로 나서기도 그렇고 아니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싶잖아요. 아이가 교우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나? 이런 관계 맺기에 좀 힘들어하나? 그래서 오늘은 교우관계가 지극히도 원만한 아이들의 그 특징적인 부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이런 점들 중에서 내 아이에게 특별히 좀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지점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짜로 교우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은요, 의외로 그렇게 뭔가 화려한 기술을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에서 제일 웃기다든지 또는 제일 리더십이 있다든지 또 뭐 제일 나선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항상 노는 친구들이 있고 어느 모둠에 가도 항상 환영받고 또 누군가랑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래 틀어져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요, 관계를 잘 만드는 그런 기술보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특정한 몇 가지 행동들을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절대로 하지 않는 그 행동을 5가지 원칙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원칙, 절대 친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야, 너 나랑 찐친이면 이 정도쯤은 해줘야지. 너 쟤보다 나랑 더 친한 거 맞지? 야, 너가 나 찐친이면 어떻게 저기 가서 놀아?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 관계의 질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행동, 사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는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흔히 보이는 행동이죠. 하지만 관계에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은요, 다른 친구랑 논다고 해서 곧바로 뭐 배신으로 해석하지 않죠. 물론 잠깐 소외감은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 전체가 도 아니면 모처럼 우정이 깨진다, 배신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는 않습니다. 교우관계가 좋은 아이 이꼴 갈등이 없는 아이, 이건 아니거든요. 크고 작은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막 시험에 빠뜨리는 쪽이 아니라 갈등을 잘 조율하는 아이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를 이렇게 곤란한 질문으로 시험에 빠뜨리게 하면 이때는요, 꼭 중립의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너도 좋고 쟤도 좋아.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죠. 비교가 아니라 그냥 각각 개별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너랑 이거 하면서 놀 때 정말 재미있고 저 친구랑은 또 이런 거 할 때 진짜 재미있어. 상대의 소중함은 인정해주되 다른 친구와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약속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쟤보다 나랑 더 친해야지. 이런 통제적인 말에도 대처를 잘해야 되겠죠. 절대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 두루두루 친한 게 좋아. 우리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주자. 너가 좋아하는 거 나도 존중해주고 너도 내 취향 존중하고. 이렇게 친함의 기준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조율하는 아이로 우리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우관계가 원만한 아이가 절대로 하지 않는 두 번째 원칙, 불편한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교실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존재를 하죠. 조용한 아이, 떠드는 아이, 나서는 아이, 잠자코 지켜보는 아이, 다양합니다. 막 주위에서 언어적인 자극을 막 줘요. 약간 긁는 거죠. 이때 그냥 막 반사적으로 막 거칠게 앞담을 서슴지 않는 아이도 있겠죠.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뒷담하는 애들 많겠죠. 막 자기 일도 아닌데 막 나서가지고 야,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시비 붙는 애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아이들 사이에서 단지 막 친해지고 싶어서 또 무리를 지어서 이 무리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불평불만이나 험담을 공유한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은요, 본인의 그런 감정 쓰레기통을 친구에게 함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막 섭섭한 게 생겨도 뭐 단톡방에서 비꼬거나 인스타 스토리 이런 데다가 특정 누군가가 연상될 만한 그런 멘트들로 그런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이 상대방의 체면을 깎는 그런 행동은 본인 스스로를 누군가로부터 불편한 사람으로 자기가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뒷담화로 맺어진 이 끈끈함은 언젠간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명제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기분 나쁜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부드럽게 표현을 하죠. 표현할 줄 압니다. 마냥 참고 있는 착한 아이 프레임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완곡한 표현을 쓸 줄 안다는 겁니다. 담담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 안에서 감정 쓰레기통을 나누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함께 즐거운 기억을 나누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를 쓸 줄 아는 거예요. 굳이 그 기분 나쁜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친구들에게 표현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좀 잘해주면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 가족이죠. 이 부모님의 역할은 이 친구라고 하는 역할이 가지는 한계점. 각각의 존재가 다 미숙해요. 그래서 감정 처리가 서툴 수 있거든요. 당연히 청소년 후기로 접어들어갈수록 교우관계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나눠보기도 하고 또 해소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겠지만 초등 시기는 부모로부터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부모님에게 털어놔도 보고 또 오롯이 그 감정에 지지도 받아보고 이런 경험이 충분해야 그 다음 단계인 청소년기에서의 또래관계 안에서 훨씬 더 능숙하고 또 성숙한 자세로 그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초등 시기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 감정도 많이 안아주세요. 자, 교우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세 번째 원칙은요. 대화의 주도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이 대화 속에서 3대 2대 1의 법칙을 정말 잘 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을 잘하면 인기가 많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게끔 잘 들어주고 잘 호응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3대 2대 1의 법칙이거든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3만큼 경청하고 2만큼 호응하고 나머지 1만큼이 그제서야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 잘 듣고 리액션 잘 해주고 여기에 대부분을 쓴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정말 강한 호감을 느끼죠.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아이는요. 친구를 주인공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리액션 정말 잘해줍니다. 질문 던져주죠. 그리고 그 대화의 마침표는 그 상대방이 찍게끔 그 대화의 여유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애들 사이에서 정말 사소한 오해들이 자주 있잖아요. 이때도 이 갈등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성급하게 확정짓지 않고 친구의 입장을 잘 들어보고 여기서부터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잘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말을 잘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선 뭐부터 장착돼야 됩니까? 잘 들어주는 거, 잘 반응하는 거. 학기 초에 안 그래도 서로서로 어색한데 친구가 좀 친해지려고 물어봅니다. 너 작년에 몇 반이었어? 어디 살아? 이랬을 때 묻는 말이 정말 대답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나 작년 3번. 나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살아. 이러고 나면 그 상대방에게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티키타카의 기술, 질문도 잘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 잘하고 이런 굉장히 사소한 대화의 기술을 이 가족 간에서도 자주 나눠보시면서 평소보다 잘 들어주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야 너가 너무 정성껏 들어줘서 내가 더 신이 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강화도 해주시고 너가 반응이 좀 없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난감하다. 호응의 크기, 빈도 이런 것들도 의식할 수 있도록 대화 속에 한번 녹여보시면 좋겠어요. 교우관계가 원만한 아이가 절대 하지 않는 네 번째 원칙.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많은 관계가 종종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 까먹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양보를 잘해줘.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어줘. 이런 크고 작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친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쟤는 원래 친절해요. 쟤 원래 착해서 그런 거예요. 우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그런 특권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제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런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력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양보해주고 너 이거 써볼래? 이런 사소한 크고 작은 친절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면 그 호의를 받은 아이는 입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정말 고마워. 다음에는 너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해서 미안해.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넌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착하니? 너 진짜
이런 피드백을 아끼지가 않겠죠. 작은 친절에 이런 예쁜 단어들로 호응을 해준다면 이 관계가 얼마나 매끄럽겠어요. 이런 말들은 윤활유 같은 거예요. 자기 연필이 책상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옆 친구가 그걸 자기 자리에서 가까워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고 주워줬어요. 어떤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 자리 옆에 가깝게 떨어지면 주워줄 수 있지. 그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맙다라는 인사는 없겠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허리 굽혀서 손 뻗어서 주워준 그 연필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 항상 이런 예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 이런 아이로 우리가 잘 키워보는 거예요. 밖에서는 더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니? 어머, 이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니? 너 마음에 정말 따뜻함이 넘치구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도 당연히 크고 작은 친절 베풀 줄 아는 아이겠죠. 친구들이 어떻게 싫어하겠어요? 엄청난 리더십이 없어도 막 나서서 본인을 막 드러내지 않더라도 가까이 두고 싶은 친구인 거예요. 친구 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이 절대 하지 않는 5번째 원칙.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억지로 다가가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과하게 매달리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요. 친구 관계가 원만하다는 게 친구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막 얽매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살펴보면 그 아이들도 나름 호불호가 있어요. 뭐 친한 친구도 있고 별로 안 친한 친구도 있고 자기랑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쟤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모두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굳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 친구 아니면 안 돼 이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친구랑 돼서 너무너무 짜증나 이런 것도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두루두루. 사실 학교의 그 교우 관계는요, 아니 모든 인간관계는요 영원히 지속되기 어렵죠. 특히 이 학창 시절의 인연은 학년 바뀌면 또 달라지고 학교급이 바뀌면 완전 달라지고 매년마다 새로운 친구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만납니다. 이 관계의 일시성을 애들이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 예의 있게는 지내지만 이 관계에 내 전부를 걸 필요는 없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오히려 더 편하게 그 자신을 여겨주는 거죠. 요구하는 것도 없어,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그 있는 순간마다 예의를 갖춰서 적당한 선을 지켜가면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 억지로 다가가고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고 막 매달리고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게 더 관계가 원만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이 무리에 끼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저 친구 아니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 친구도 많은데 왜 자꾸 그렇게 집착해? 다른 애들이랑 놀아. 어른들은 들어보면 답답하니까 아니 다른 친구랑 놀면 되잖아. 이렇게 빨리 뭔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결책부터 먼저 제시를 하게 되면 아이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아니면 난 혼자 남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소외될 것 같아.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나 혼자만 남겨진 그런 느낌? 충분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귀요미가 그 친구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너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크구나. 먼저 그 감정을 따뜻하게 안아주셔야죠.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알려주셔야죠. 그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한 명과 또는 딱 한 무리와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누군가를 차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우정이라고 하는 좋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라고.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풍선 같아. 사랑하는 그 감정을 하나의 풍선에 가득 채워서 커다란 풍선을 만들게 되면 어때? 터지기 쉽겠지. 펑 이렇게. 터지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할까. 그런데 말이야, 이 커다란 나의 사랑이라는 마음, 이 우정이라는 감정을 여러 개의 풍선으로 만들어서 풍선밭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크고 예쁜 풍선밭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작은 풍선 하나가 터져도 나의 예쁜 풍선밭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거야. 너의 그 예쁜 마음을 하나의 풍선에만 담지 마.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아이들이 이해 가능한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딱 하나 무언가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우리 애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돼요. 학교는 이렇게 함께 배우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공부할 때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런 선택적인 친밀감보다 포용력을 더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할놀이 할 때도 친구가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이 누구냐, 또는 내가 맡은 그 역할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다 열심히 해요. 심지어 도움이 매우 필요한 친구가 곁에 있어.
이런 친구랑 짝이 된다면 막 알려주면서 얘가 어떻게든 본인의 역할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저 막 도와줍니다. 이건 단순하게 막 착해서라기보다는 이 꼭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아이들이 안다는 거죠. 수업이잖아요.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해야 하는데 잘 해내면 더욱더 좋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해내기 위해서 그 각각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친하든 안 친하든. 이 모든 활동을 할 때 아, 나 발표하기 싫은데. 이렇게 누군가가 빼요. 슬그머니. 그러면 어쨌든 한 명 한 명 다 포용해서 가야 되니까 너는 발표가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뭐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각각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우선 잘 들어봐 주는 거죠. 야, 너 PPT 잘 만들더라. 너가 디자인하는 거 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야, 너는 자료 조사하는 거 진짜 잘하잖아. 어때? 이렇게 역할 조율도 굉장히 잘하죠. 이거는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나 뭐든 같이 하고 싶은 친구죠. 학교 마치고 같이 놀고 저녁에 막 연락 주고받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친구 관계 그리고 교우 관계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우리가 선택적인 친밀감을 가지는 아이들 바로 친구죠. 하지만 교우는 뭐예요? 교우 관계할 때 그 교우. 그저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공간에 함께하는 아이를 교우라고 합니다. 친밀도가 완전히 다르죠. 프렌드랑 클래스메이트는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친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럴 필요도 없고요. 대신 원만한 관계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절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관계의 예절. 그래서 서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상황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우리 부모님이 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시면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내 아이의 마음 근육을 잘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